자유한국당이 오늘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합니다. 네. 황영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황영철입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오시지? 오랜만에. 그냥 전화로 하자 그러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네. 나오셨어야 되는데. 자, 다음에 한번 나가죠. 알겠습니다. 오늘 결정되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결정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아직까지 오전 10시에 의총이 소집되어 있는데 아마도 오전에는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논의가 주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이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마도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출되는 건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일단 어느 분을 했으면 좋을지 일단 오늘은 좀 결정을 해줘야 내일 저희가 전국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 전국위원회에서도 확정하지만 전국위원회에서 확정할 후보를 대략 오늘 결정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최종 후보 1인을 이제 정하는 날이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방식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많던데 뭐 여론조사 방식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다. 또 네. 어떻게 합니까? 의총에서 다 투표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권한대행 혹은 뭐 준비위원장이 그냥 선정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사항을 의총에서 결정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과 안상수 준비위원장께서 주말 사이에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의총에서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좀 내겠죠. 그런데 아마도 무슨 표결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을 뭐 이렇게 오픈돼서 결정하는 형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아무래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의견은 묻되 사실상 낙점에 가까운 겁니까? 이게? 아니 뭐 이렇게 의견을 물으면 뭐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 5분 중에 어느 분이 제일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표결로 직접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언하는 분들 중심으로만 하면 정확하게 발언을 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사전에 이영구 감사위원장님은 이제 사퇴하셨으니까 4분 중에서 어떤 분에 대해서 더 선호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체크해는 보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 근데 4분의 최종 후보 중에 2분은 초선 젊은 국회의원들이라 네. 그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김병준 교수나 박찬종 변호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겠냐 언론들은 전망하는데 그중에 김병준 교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으니까. 근데 또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김병준 교수를 또 반대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래서. 글쎄 안상수 위원장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안상수 준비위원장님이 누군가 좀 미는 분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들려. 그러면 박찬종 변호사 한 분 남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나머지 한 사람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그걸 아주 대놓고 그럴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분밖에 없는데요, 뭐 이제 남은 사람이. 그러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박찬종 변호사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김병준 교수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면 그래도 김병준 교수님에 대해서 선호도가 조금 더 많은 건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네. 언론들이 전망한 대로 김병준 교수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김병준 교수를 왜 안상수 위원장은 반대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왔던데. 안상수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예. 안상수 위원장님은 이제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노무현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분은 아니냐 이런 당내의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을 좀 같이 동의해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반대하는 분이라면 반대하는 분을 그 5명 명단에 그 추천 명단에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주 뭐 굳이 꼭 이분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 5명 명단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안 돼야 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박찬종 변호사도 낫지 않느냐 이 정도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싸움이 날 때는 언론들이 싸움을 크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소위 친박, 비박 혹은 뭐 잔류파, 탈당파 어떻게 구분하든지 간에 네. 그 대결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비대위원장 선출되고 나면 이게 정리가 될까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갈등은 잠재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어떻게 정리됩니까, 이거? 저는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우리 지난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선이라든지 또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쇄신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쇄신을 거부할 것이냐의 두 부류로 새롭게 나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친박과 비박이라는 구도는 과거의 구도고 이제는 쇄신 대 반쇄신의 구도로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새로운 주류와 새로운 또 비주류, 신주류와 비주류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가 소위 이제 비대위원장이 꼭 해야 되는 일이군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걱정하는 바는 아마도 잔류파라고 부르든 혹은 친박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걱정하는 바는 이렇게 이제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다음 당권을 잡은 사람들이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일단은 잔류파와 친박을 같은 범주로 같은 카테고리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잔류파에도 친박도 있고 비박도 있다. 예.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제거될 거다 이렇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오고 당의 새로운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면 거기서 특정이나 특정 무슨 계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형태가 온전하게 된다면 전 그건 쇄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도는 제도 자체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누가 운영하냐가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럼 다음 당권을 누가 잡느냐. 근데 다음 당권을 김무성 전 대표가 혹은 김무성 전 대표가 가까운 사람들이 잡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는 건 아시죠? 전망은 전망일 뿐이죠.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았고요.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퀘스천이라고 봐야 돼요.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을 예를 들어서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죠? 네,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은 없으셨는데요. 네. 적어도 이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비대위를 운영하면서 이제 당의 좀 면모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시점상 올해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 당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정치 지형에 대한 변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입장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당대표 출마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 안 갖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나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6개월 후에는.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좀 또 어려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 이번에 이제 오늘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래요? 예결위원장이요? 안상수 의원님이 전반기에 잠깐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맡기로 이렇게 또 해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신 네네. 예결위원장이 되셨군요.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바른미래당의 바른당 출신들이 복당하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제가 지금 어떤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럼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되돌아오는 것은. 저는 복당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예. 통합이라는 표현을 써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합의 저희가 다시 보수 바른미래당에 계시는 바른당 출신 의원님들은 저희 또 함께했던 의원님들은 그래도 이념적 지향성이라든지 또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시 큰 틀에서 다시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통합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통합에 국민의당 출신도 포함되는 겁니까? 저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대선 전에 빅텐트론을 주장했던 것과 같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좀 큰 틀에서 모여서 그 모이는 과정이 또 새로운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그분들이 복당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새로운 공간에서 자유한국당, 네. 바른미래당 이름을 다 버리고 다 같이 통합하는 큰 그림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는 거군요.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제3지대에서 대통합.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 네. 조만간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위원장도 되셨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이제 전반기에 안상수 의원님이 하시기로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이어서 알겠습니다. 10개월 뒤에는 이제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이었습니다.